자, 교재는 516페이지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1번. 자,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이죠. 자,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물건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 자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할 수가 없는데요. 33조 본문을 적용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했을 때 33조 본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공범이 될 수가 있죠. X. 자, 절도범의 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채권.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타인 권리에 포함이 되죠. 안된다. X. 장래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가 되었다. 그리고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장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음번.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헌범이죠. 그래서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할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채권자의 결과를 해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법형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치시고 올라갑니다. 자, 1번 판례도 좀 출제가 좀 되는 판례입니다. 자, 을회사 명의로 된 저당권 등록이 된 다수 차량들을 사들입니다. 마구잡이로 사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갑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서 그 차량 등록을 직권 말소시키게 되면 이것은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X. 자, 내용은 더 출제가 많이 되죠. 자,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자,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이자간, 양자간, 삼자간은 무효이지만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배우자 명의신탁으로 했는데요. 자,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때 제3자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신탁자는 어느 뭐로 보나, 어느 뭐로 본다는 말은 악이든 선이든 간에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이 배우자 명의다 보니까 이 배우자가 명의수탁자거든요.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권자입니다. 대외적 소유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남편인 신탁자는 명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체납처분 밑줄 그시고. 체납처분은 여기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번. 민지법, 민사집행법 제3편에 나오는 그 담배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규율 대상은 담보권 실행이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판례가 나오겠지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위한 집행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민지법 제2편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제3편에 해당되는 담보권 실행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미음번. 자, 미음범도 출시가 잘 돼요. 자, 기존 예금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큰일 났죠. 뭐 직장에 들어와도 봉급을 타는 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기존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뭐 봉급 받으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얻어먹을 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머리를 쓴 겁니다.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 계좌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 통장에 이제 돈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목적물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류된 통장에 만약에
압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출도 안 되겠지만 압류되지 아니한 통장이 들어온 것은 인출한다 하더라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보면 은닉이란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두는 상태를 말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실적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왜? 위헌범위니까요. 2번 자동차 등록 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갑니다. 자, 소유자가 아닌 자다 라고 했죠. 앞에서 1번 문제에서 했습니다. 그 소유권자 을이 범행에 가담을 했다. 그러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또 나옵니다. 을에게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거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4번에서 키워드는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강제 집행을 재개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허위 채무 부담하고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강제 집행을 재개할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4번 보시면 자, 이 죄가 되려면 어떤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 집행을 당할 그런 급박한 상태 하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급박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빼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법행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은닉이란 소재 발견 불가능, 현저히 곤란 맞고요. 자, 그로 인해서 밑에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죠. 그렇죠?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겠죠? 맞습니다. 3번. 양도담보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우리 절도죄 파트에서 요 판례 나왔죠.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요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3자에게 이 반환 청구권을 처분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3자 이 소유권자가 목적물을 취거하게 하였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으면 물론 변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절도죄가 안 되는가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소유권자이다 보니까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데 왜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잖아요. 계약기간. 계약기간 동안 내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계약기간에 그 물건을 쓰게 하게 하였다면 그 계약기간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3자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 사람의 그 계약기간 안에 있는 자기가 권리가 있을 텐데 그 권리 행사가 방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도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본권에 의한 점유일 것을 반드시 요하진 않지만 동시에 항변권도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요 4번 판례 가보죠. 요 4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5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사유였다는 거죠. 어떤 기간? 임대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관계 맺을 때 적법하게 임대차 설정한 겁니다. 자, 그 후에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이게 뭐죠?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는 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말이죠. 어디서 배웠지? 주거침해 유치할 때 배웠어요. 계약기간 만료.
자, 그런데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쵸? 자, 만약 이때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자,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 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문 따고 들어가서 이 임차인이 이제 이게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예요. 77년도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문 따고 들어간 것이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라 문 따고 들어가서 거기는 장판 다 집기 다 드러냈어요. 천장바닥, 마룻바닥 다 뜯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단 주거 침입해서 막 문짝 드러내고 장판 드러내고 하면 주거 침입죄 플러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가죠. 자,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설령 그 전미자 의사가 기망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를 않는다. 그쵸? 권리행사 방해죄의 행태는 여기 권리행사 방해죄의 행태는 여기다 쓸까요? 자, 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취거, 은닉, 손괴인데 이 세 가지 행태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였다는 말은 이건 아닐 것이고요. 은닉 손괴는 아닐 것이고 취거인데 취거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가져오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을 취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절취라는 개념이 있고 취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취라는 개념은 제가 뭐 기본 강의는 아니지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이 사람 의사에 반하여 자기 것으로 갖고 오는 걸 말해요. 절취가. 근데 취거는 뭐였어요? 취거는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가 아니죠.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타인 점유물을 똑같이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거란 말의 개념 자체가 의사에 반해서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취와 취거의 개념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 이겁니다. 타인 소유였다면 절취, 자기 소유였다면 취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번을 가보면 의사에 기하여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건 취거가 아닌 거죠. 그건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취거인 것이지. 의사에 기하여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취거가 될 수가 없다. 자, 2번 지울게요. 답은 4번이고, 자, 가압류 해제 신청은 방금 필기를 해드렸던 취거, 은닉, 손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네요. 이건 강제집행 면탈죄네요. 자, 강제집행 면탈죄는 행위 태양이 어떻습니까?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이잖아요. 거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 해설 나와 있네요. 여기 4개 어느 중에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우리가 뭐였죠? 우리 저 맨 앞에서 친족 상도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328조였거든요. 그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는 조문입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자 어디 나옵니까? 328조 1항에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친족이라면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맞는 지문. 자, 강제집행 멘탈죄가 목적범이라는 건 배웠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목적범은요,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목적 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행태가 완성이 되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되는 것이지 미수다 X. 1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처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그럼 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 소유권자. 그쵸? 이때
이 갑은 남편이죠.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그 점포는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죠. 누구 거기 때문에? 아내 거기 때문에. 대외적 소유권자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3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의자를 놓고 소유관계를 따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당사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남편 거식이 있겠지만 제3자 외부인이 봤을 때는 명의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따라서 남편은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네요. 이 유치권도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죠.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자, 지입죄입니다. 자, 지입죄를 운영하였다. 그러면 지입죄를 운영하면 그 택시는 누구 거가 됩니까? 명부상? 지입회사 거죠. 지입회사. 그러면 이제 지입회사의 소유가 됐는데요. 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고지에 입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갑이 이것을 승낙받지 않고 가져왔다고 했을 때는 절도가 되는 것이죠. 절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다. 4번에 채권도 포함되고요. 5번 보죠. 자, 피고인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의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후에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는 거죠.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는 말은 은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이 대포차 사건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검찰 7급 문제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소유권자 아닌 자는 단독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공범에 가담을 하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정범에게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신분자가 성립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꼴이 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을 할 여지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직권 말소시켰을 때 은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가 될 수 있다. 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건을 취급했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이때 대표이사는 자기의 물건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4번 잘 봐두셔야 돼. 4번이 78레거든요. 여기 4번 여기다 별표 치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 물건을 취급하게 하였을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3번하고 4번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4번.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자잖아. 아닌 자. 아닌 그게 누구야? 대리인. 대리인이나 지배인인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아닌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공모도 없이 그 범위 내에서입니다. 직무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취급했을 때 과연 본죄가 될 수 있을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대표이사였던 자, 부사장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배웠죠. 기본 강의 때.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였던 자, 과거에 대표이사였던 자도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지문처럼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 지배인은 볼 것도 없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 대리인, 지배인이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공소장, 그 기재 사실에는 그 A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한 것은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아닌 대리인, 지배인이 범위 내에서 했다면 판례가 얘기하기를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이 물건을 취급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표기관이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나오죠. 효력이 동일하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 자기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번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이고요. 수험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8번 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무효인 경매 절차는 무수히 많이 나왔죠? 그쵸? 요 경매라는 것이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낙찰자의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한 거, 대표기관 행위로서 한 것은 자기 물건을 보아야 한다고 방금 봤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죠.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무자격자입니다. 지금 요양 비용 채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보존처분 방법으로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는 자가 했는데 그러면 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령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이 부분은 이 채권자가 이 비용에 관해서 강제집행 보존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객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면탈했다 하더라도 요 비용에 관해서 면탈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해설 갑니다. 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그쵸? 세모 칠게요. 자, 해당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도 이 비용에 관해서는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처음부터 해당초 본제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계약명 신탁이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됐죠. 앞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 취득권을 못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명신탁 관계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판례가 있고 강제집행 면탈죄에도 판례가 있습니다. 각각. 근데 어디까지나 이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